오늘 함께해 주실 5분을 소개합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지혜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배승희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불꽃놀이로 치자면 말이죠. 지금 미국과 북한 협상은 여러 군데서 팡팡 터지고 있습니다. 판문점과 싱가포르 그리고 미국 뉴욕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오늘 대륙을 넘나든 트리플 협상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North Korean Vice Chairman of the Central Committee, Kim Yong-chol, is arriving in New York and will meet with Secretary Pompeo later this week. 김정은 위원장의 총력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읽는 복심들을 이 외교협상 전면에 배치를 했는데요. 면면을 보면은요, 간단치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팡팡 터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터지기 일보 직전인 것 같고요. 아, 이거 전면에 드러난 거 말씀드리는 거죠? 예. 네. 하여튼 굉장히 뭔가 임박한 것 같긴 한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했다시피 사실은 이제 고지가 보일 때 그때가 가장 또 숨가쁠 때니까요. 이 국면을 사실은 잘 넘겨야 되는 이제 그런 네. 상황이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서 북한의 최고 실세들이 다 지금 협상의 전면에 지금 나선 네.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김일성 일가의 거의 집사격인 인물이 가서 지금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 네. 또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최측근 중에 최측근 그리고 네. 우리로 치면 국가정보원장에 해당하는 그렇죠. 그런 자리에 이제 있는 인물인데 조금 전에 사진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김여정의 또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네. 김성애 실장도 이번에 또 북경에서 눈에 띄어서 어떤 배경에서 지금 가게 됐는지 또 관심을 네. 끌어모으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뭡니까, 위원장님? 혹시 이 김여정 부부장 우리나라에 왔을 때 보좌를 했던 바로 그 김성애인데요. 특히 핸드폰을 백까지요 떨어뜨리니까 그 핸드백을 주워들었던 가장 남한 통일지자 김여정을 밀착 보좌를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베이징에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사실 이제 큰 그림에 가려져 있지만요. 지금까지 있었던 남북 관계 혹은 북미 관계의 파격적인 모든 국면에 김여정이 있었어요. 아, 2차 정상회담에서 처음에 현관에서 배웅을 했던 것도 마중을 네. 했던 것도 김여정이고요. 그러니까 김여정은 단순한 동생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지금 제2인자로서 일종의 김정은의 정치적 파트너로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김여정이 사실은 이런 실무적인 협상을 전반적으로 지휘하는 최고의 컨트롤 타워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 그렇게 그래요? 본다 그러면 결국 김창선도 있지만 그러나 김여정 차원에서도 더블 체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아마 김여정이 싱가포르 갈 수도 있겠죠.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마 그런 면에서 또 김성애를 보내서 여러 가지 면을 자기가 알고 싶은 면들을 사전에 조율할 네.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그림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여성 대남 일꾼으로 불리는 김성애 실장을 전면에 포진해서요, 예상하지 못했던 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 김여정이 늘 그늘에 있긴 했었지만 어느 순간 전면에 다시 한번 싱가포르에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던지신 건데요. 예, 뭐 그렇게 저희도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김여정이 그동안 사실상의 비서실장처럼 그리고 수행비서처럼 이렇게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싱가포르로 김정은 위원장이 가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동행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준비적 과정에서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최종적으로 조정됐는지 그리고 미국으로 가기 전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제 김성애를 좀 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네,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북한과 미국의 협상입니다. 김영철 부부장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비행기 안에 있습니다. 한 10시간 정도 뒤에는 뉴욕에 도착할 것 같은데요. 미국 정치의 중심은 워싱턴인데 왜 뉴욕입니까? 처음부터 뉴욕을 간다고 그랬으면은 이제 그림이 단순했는데요. 네. 근데 워싱턴 비행기 끊었다 말았다는 그런 움직임도 포착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크게 보면
지금 마지막 구분응선 깔딱고개에서 지루한 협상 과정에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극약 처방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싱가포르 취소를. 그러니까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은 그걸 수용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 빠졌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 제의를 했던 거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영철이 워싱턴을 안 가고 뉴욕을 가는 네. 건 물론 이제 신선이 있을 거고요, 지금. 모든 상황이 만족할 만했으면 워싱턴을 직접 갔겠죠. 그래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네.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폼페오와 만나서 만일에 상황이 좋으면 워싱턴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네. 김영철이 뉴욕에서 돌아오느냐, 워싱턴으로 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렇겠군요. 왜냐하면 이 판문점의 실무 단계가 어느 정도 의견 접근됐으니까 비행기에 오른 거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만 뉴욕에 있는 트럼프 타워도 한번 보시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줄 번영의 상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자, 그러면 잘 되면 워싱턴으로 간다. 그럼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도 품에 안고 있을까요? 당연히 가지고 있죠. 네. 왜냐하면은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소위 말하는 이제 초기에 결정적인 비핵화 조치를 먼저 취하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협상이 지루했었는데 네. 거기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수에 사실 이제 한 수 접은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뭔가 더 확실한 보장이 필요한 상태고 네. 그런 상태에서 친서를 휴대하고 이제 마지막 확인 작업을 하러 가는 건데 그런데 만일에 이게 만족스러웠다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겠죠. 네. 18년 전 조명록 사수처럼.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폼페오 장관이 2차례 방북을 해서 모두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김영철 부장이 가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안 만난다면 이상하죠. 오히려 이상하죠. 그러니까 만나기로는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사전에 점검을 할 부분들이 있고 만일에 여기서 수가 틀린다고 그러면은 다소 미진하다고 그러면 그냥 돌아오겠죠. 네. 워낙 수가 높은 사람이어서 말이죠. 양측이 다요. 어느새 김정은의 오른팔로 급부상한 김영철 아니겠습니까? 회담 중간에도 옆으로 질문하는 모습을 저희가 종종 포착할 수 있었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근데 뉴욕 가기 전까지 몇 번 엎어졌거든요. 취소했다가 다시 예약했다가요. 이게 취재진 따돌리기 위한 건지 아니면 중국 쪽에서 나 좀 잠깐 보고 가라라고 했을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건 뭐 알 수가 없죠. 근데 좀 네. 이따 조금 있으면 아마 확인이 곧 될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중국 관계자들을 만나고 그랬을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그야말로 초읽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시진핑 주석이 뭔가 개입해서 이거 자꾸 좀 일이 틀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몇 차례 경고성 발언을 이미 했는데 네. 그걸 뻔히 알면서 지금 뭐 전 세계 기자들이 지금 김영철의 행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상황에서 김영철 부장이 그 부위원장이 누군가를 중국 쪽 관계자를 만났다 네. 이러면 금방 포착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나머지 두 군데에서도 박차를 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김창선 부장의 싱가포르에서는 이 지하 주차장까지 취재진이 일제히 밀어붙였지만 결국은 만나는 데는 실패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오늘 판문점 실무팀도 숙소를 떠나는 모습이 포착됐고 통일대교까지 지나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바쁘고 빡빡했다는 성김 대사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지금 미국 측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CIA 보고서가 있었다. 이게 북한이 앞으로 핵을 포기하는 거 15년간 장담할 수 없다고 하던데요. 북한이 그런데 이런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알고서 지금 협상 들어가는 거다. 이게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미 폼페오 장관 2차례 방북을 통해서 네. 기본적인 합의는 끝났어요. 끝났고 이제 이행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핵심은 이제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이죠. 뭐라고 말했냐면 어떤 방식으로 비핵화되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bigger, 아주 큰 거다. 네. 그다음에 different, 옛날과는 다르다. 그다음에 faster, 빠를 거다 이 얘기거든요. 네. 그럼 뭐냐면 지금 15년 뭐 이거는 완전히 정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고요. 중요한 건 핵심적인 조치를 초기에 다 해버리면 사실상 비핵화가 끝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가장 걸림돌은 소위 말하는 프론트 로딩, 즉 과거에 ICBM, 핵물질 만드는 핵탄두 이것을 조기에 신속하게 미국으로 반출하느냐 이게 이제 결정적인 대척점이었거든요. 근데 네. 결국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CNN으로 실어가는 장면을 전 세계 중계하고 싶은 거고 아, 이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악몽이죠. 네. 왜냐하면은 가장 중요한 걸 먼저 내놓는 게 되는 거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아직 설명을 못했거든요. 비핵화한다고. 네. 그 부분에서 결정적으로 지금 대치 국면이 있었는데 역시 트럼프라고 하는 뭐라 그럴까요? 협상의 달인의 강공에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상황에서 이제 양보를 한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어느 정도 안전판을 만들어 놓고 또 이제 미국에 전달할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김영철을 보내서 확인하고 싶은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쪽에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다. 우려 반, 기대 반인 것 같은데요. 이 쌀 채반으로 걸러내듯이 우리한테 가장 껄끄러운 것, 미국에게 안 좋은 핵탄두나 미사일 먼저 눈으로 보이게 해보자라고 하는 게 미국 측의 심산일까요? CIA 보고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흥미로운 내용도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요. 핵은 내가 자신은 없는데 햄버거는 프랜차이즈 들여놓을 수 있다. 허용하겠다라는 입장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이분이 먼저 말은 꺼냈죠. 누구인지 보시겠습니다. Accept him, but I wouldn't give him a state dinner like we do for China and all these other people that rip us off, or we give them these big state dinners. Be eating a hamburger on a conference table. 햄버거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CIA까지 나와서 얘기하는 네, 겁니까? 사실 뭐 햄버거라는 거는 일종의 뭐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 보이죠. 뭐 네. 청바지, 햄버거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말 햄버거를 사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기에 타서 햄버거 4개가 기본이고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콜라 그리고 뭐 프라이드 치킨까지 이렇게 한 번에 먹는 그런 대식가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 그 본인의 가장 사랑하는 음식 중에 하나다 보니까 네. 이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이 햄버거 이거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두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햄버거 체인점이 평양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네. 그만큼 개방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어떤 햄버거 체인점이 들어갈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 좀 우리가 많이 아는 그런 유명한 햄버거 체인점이 평양에 곧 이제 체인점을 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근데 김정은 위원장 체형을 보면 네. 햄버거 좋아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으로 개인의 그런 기호죠. 패스트푸드를 먹고 네, 많이 드시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체중이 좀 과중한 상태가 된 전형적인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뭐 알려진 바로는 그 스위스의 그 치즈 또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아마 그 어렸을 때 입맛이 그 스위스 네. 유학하는 시절에 이렇게 배워서 햄버거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도 좀 작용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국 정상이라서 이제 외모에 대한 부분은 좀 적절히 저희가 제어하는 것으로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CIA에서는 이게 왠지 핵을 놓을 것 같지는 않은데 햄버거는 들여놓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어쨌든 검증 과정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이 북한 분들이 자본주의 혹은 그 최천병으로 트럼프 타워 그리고 햄버거로 대표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의 마음의 씨앗 같은 게 북한으로 가는 최전선이 아닐까 싶어서 말이죠. 저게 어떤 얘기냐면요. 햄버거는 지금 경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저게 사실 은유인데요.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자꾸 여기저기서 나오는 얘기가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네. 그다음에 CVID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르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호락호락한 사람도 아닐 뿐더러 폼페이오 장관이 CIA 국장까지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말을 이해를 못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CVID는 합의를 했는데 이행하는 절차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까지 핵은 가지고 있자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였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안 통한 거죠. 가장 먼저 내놓으라는 거죠. 처음에. 그게 이제 핵심적인 충돌이었는데 이 문제가 트럼프 모델이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새로운 경제 방점을 둔 오늘자 노동신문이요. 네. 그 새로운 전략 노선을 관철 아주 일면에 대대적으로 실었어요. 이게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경제 발전을 전환을 위해서 이쪽 노선을 전환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결국 비핵화도 로드맵도 가동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위원님께서 설명을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북한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요즘 공개되는 것 중에요. 특히 오늘 일본의 한 신문은 김 위원장의 눈물을 당 간부들을 대상으로 상영한 영상에 내보내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이 오류가 없는 수령이 눈물을 흘린다. 이건 그동안의 접근 방식을 보면서는 상당히 파격이거든요. 저 보도가 맞다면 말이죠.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저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내에 있는
그 동포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인간적인 위원장을 두고 있다. 또 우리가 해외적으로는 또 미국과 협상하고 또 한국과 협상하고 중국과 협상하면서 체제 보장과 그리고 경제 안정이 될 것이다. 이런 희망 섞인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고 저희는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는 이 비핵화라는 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국내 정치로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북한을 이용해서 자신의 뭐 재선이라든지 중간선거까지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가 단계적인 비핵화, 그래서 좀 한 번에 비핵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기적으로 하지만 좀 빠르게 비핵화를 하자, 이런 얘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하고 있는데, 미국 조야에서는 북한에 또 속을 수가 없다. 그런 단기적 비핵화로 간다면 결국 또 북한에 속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좀 엇박자가 나고 있고, 또 북한과 어떤 이 체결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모습들이 좀 비춰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에 김정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만요. 지금 보도 안에서 보면은 김정은이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강성국가를 실현하려 노력을 했는데 개혁이 잘 되지 않는 답답함에서 눈물을 흘렸다. 혹시 이게 말이죠. 앞으로 우리가 햄버거와 자본주의 수문을 곧 열 건데 동요하지 마라 라고 하는 내부의 내 지도자로서의 어떤 솔직한 모습,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한 걸까요?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것 같아요. 보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저 눈물의 의미가 내가 이 밥에 할아버지가 말했던, 김일성이 말했던 이 밥에 고깃국을 먹게 하려고 했는데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성과가 안 나타났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모든 노선들이 최근에는 핵이나 군사적인 부분에 방점을 두는 행보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런 것들이 뭐냐면은 네.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해서 저렇게 지도자가 노력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이러한 결과들이 나오더라도 그 지도자의 결정이니까 네. 그걸 따라라라고 하는 사전적인 포석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동안의 북한의 상황하고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게 최근 네. 뭐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을 방문했을 때의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들을 보면, 그러니까 절대 군주로서의 신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제 내려놓고 북한 자체도 정상 국가의 모습으로 가겠다. 그리고 나도 일반적인 정치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바꿔나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좀 인식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에 있고, 또 그 이후에 해야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개혁개방에 대해서 그동안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그 내려왔었던 것들을 노선을 좀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좀 마음 안에서 바꿔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책을 하고요. 경제난에 책임을 표하는 모습까지 그동안에 봤던 북한의 수령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 변화, 북한 주민은 최근에 BBC의 인터뷰에 보면은요. 지금 북한 당국에서 미국과도 평화롭게 지내야 한다. 이 확실히 달라지긴 달라진 겁니까? 북한 분위기, 이걸 믿어도 되는 건가요? 프로그램 이야기요? 근데 북한은 굉장히 언론 통제에 강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북한에 있는 그 어떤 고위 간부층이라는 거는 이 김정은 이 3대 체제 세습을 위해서 그것만 노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전부 그대로 사실 그대로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저런 행보, 눈물이라든지 뭐 햄버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그리고 체제 보장을 위한 포석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아마 지금까지 25년 동안 해왔던 대로 계속해서 그 반대급부를 받아내려고 하는데 이번에만큼은 좀 잘 안 돼서 여러 가지로 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 주민들이 그동안에요. 무조건 강압만으로는 다스릴 수 없다라는 생각이 아닐까. 이런저런 일화들이 계속 들리고 있거든요. 지금 마치 정말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정보가 북한에도 들어는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할지라도 USB에 담아서 우리나라 가수들의 뭐 공연 영상이나 드라마 같은 것들이 돌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조금씩 침투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주민들의 의식이 예전과 정말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고 조금 보기 어렵고요. 눈물을 흘린다거나 하는 정도의 어떤 감수성을 터치하는 그런 접근 방식 역시도 아마 이제 그런 문화적인 기반이 바뀌면서 거기에 네. 이제 맞춰서 이렇게 행동하는 점이 굉장히 크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인터뷰도 뭐 물론 어느 정도 통제된 면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진심이 아니고
아니고 북한 당국이 시켜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보기도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점들은 아마 우리가 조금 더 개방이 되면은 또 직접적으로 눈으로 목격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주민들의 이야기 얼마나 저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할아버지, 아버지 때하고는 다른 결정을 내리고 싶다. 일단 시장이라든지요. 북한 주민들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런 의견을 존중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실제로 지금 북한이 사실상 시장 경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원해서 그렇게 됐던 건 아닌데 어찌됐건 배급 시스템이 완전히 이제 붕괴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이른바 장마당을 통해서만이 이제 물건이 조달이 가능하고 그 장마당의 규모가 지금 점점 커져버린 거죠. 비중이 너무 커져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 폐쇄시키기도 좀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뭐 과거와 같은 그런 배급 시스템을 갑자기 다시 좀 이렇게 재현해낼 수 있는 상황까지 간다면 모르지만 당장 그럴 역량이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네. 북한 그 당국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한계를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고 네. 이제는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변하지 않으면 살아나기 힘들다라는 생각까지 지금 이른 것으로 일단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김정은 위원장이 평화 분위기를 만들면서요. 자생 경제, 지금 이제 김영철 부부장이 예. 어쨌든 비행기 안에서요. 트럼프 대통령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이 막판에 저희가 북미 협상의 절정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으로 보입니다. 예, 뭐 6월 12일 회담으로 일정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을 못 그렇죠. 짓고 있습니다. 발표를 안 예, 했죠. 최종적인 상황들은 좀 판문점 회담이라든지 아니면 뭐 싱가포르에서의 상황들을 다 조율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사실 경호나 뭐 의전, 보도 이런 것은 실무적인 선이기 때문에 가장 네. 중요한 게 김영철이 이제 뉴욕으로 가서 최종적으로 워싱턴까지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최종 합의점을 어느 정도까지 줄 것인가라는 걸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6월 12일로 예정된 것처럼 그 날짜에 정상적인 역할들이 다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판문점 협상팀의 회담은 종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에 통일대교를 건너 귀환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과연 어떤 카드가 또 공개가 될지요. 속보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